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20세기는 도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도시가 가장 발전한 시기가 20세기입니다. 그러나 지난 20세기에 발전된 무수한 도시들이 이제 중년의 나이가 들고 또 노쇠한 나이가 들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 문제이고요. 개발과 재개발의 문제도 이런 도시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신문 기자 시절부터 서울시청을 출입하면서 서울의 각 곳에 도시 문제, 그 중에서도 재개발 문제를 참 일찍부터 접근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정치를 하면서 이곳 마포 갑지역에 정착을 했을 때 아이언 뉴타운 문제가 핫한 이슈였습니다. 그 아이언 뉴타운을 제 지난 4년 임기 동안 저는 성공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했다고 이렇게 자부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마포의 곳곳에는 미개발지 또는 낙후지 또는 슬럼가 등이 남아 있어서 재개발 이슈는 여전히 뜨거운 문제입니다. 오늘 아이언 1구역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팩트 체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서 오늘 아이언 1구역 재개발 투쟁위원회 이형구 공동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형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같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영신 공동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선진 부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진입니다. 이곳 오늘 아이언 1구역을 찾았습니다. 참으로 저에게도 감회가 많은 지역입니다. 제가 이곳 처음에 왔을 때 아이언 1구역에는 정말 이렇게 힘들게 땀을 흘리면서 올려야 되는 그런 달동네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요. 또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도시의 어려움들이 상존해 있었습니다. 지금 상당 부분 개발이 진행되어서 이제는 아이언 1구역 등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도시 정비가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아이언 1구역, 아이언동 699번지 일대는 참으로 어려운 숙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이곳의 재정비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었습니다만 아직도 뚜렷한 해법을 못 찾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곳에 민간 재개발을 할 것이냐, 공공 재개발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여러 어려움 속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의 많은 관계자들 분들과 가끔 의견을 청취했습니다만 저도 아이언 1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난제들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으리라 생각해서 사실 이곳에 좀 더 주민들과 가까이서 민원 청취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망설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도움이 되기보다는 혹시 주민들 간에 서로 다툼에 제가 끼어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어려운 그런 상황만 만들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좀 더 이 상황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본 뒤에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다. 우리 주민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서 의견도 드리고 또 서울시나 마포구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재개발 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저의 또 정치인으로서 또 이곳에 소통을 오래 해왔던 하나의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저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우리 아이언 1구역 그동안 민간 재개발 추진해 오셨던 분들 또 사랑방모임을 통해서 또 다양한 SNS 활동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재정비 사업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를 구하고 또 공공재개발이 정부에서 뒤늦게
도입을 할 때 이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이것이 아이언 1구역에 있어서 민간 재개발과 공공재개발에서 어떤 부분이 강점이 있는지 등을 비교해가면서 다양한 활동을 해오신 우리 아이언 재개발 투쟁위원회 관계자분들과도 오늘 벌써 3차례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듯이 저에게 이분들이 그 2권의 그런 준비 책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나눴던 소통의 내용 등과 그 결과 등을 이렇게 책자로 엮어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더 그 대화하고 설득하고 또 새로운 그러니까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모습에 저도 감명을 받았고요. 오늘 이 내용들 그리고 어떤 부분 등이 이 아이언 1구역에서 쟁점이 되는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사실 이 재정비 구역이 2018년에 이제 예전에는 이 재정비 도시 재개발 등 재정비 구역을 할 때 사실 주민들이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서 적절한 필요한 지정 요건에 필요한 동의를 받아서 구청에 신청하고 서울시에 어떤 신청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치구에서 그런 주민동의의 어떤 신뢰성이나 이런 것 등을 담보하기 좋은데 주민 동의를 그러니까 재정비 사업을 추진한 구역 지정을 위한 예비 절차를 시작하면서 구청이 설명했던 2018년에 그 당초 사업계획 설명 당시와 또 요건을 갖춰서 재정비 사업 방안에 대한 기본 플랜이 나온 것과는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죠? 왜 이렇게 달라진 거죠? 한번 그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당초에는 286%인가 주민동의 용적률이 나왔는데 나중에 그 기본 계획이 나왔을 때 보면은 246%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지금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한 10여 년 전부터는 공공지원자 방식으로 해서 구청에서 재개발의 추진 과정을 먼저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때 타당성 조사를 한 업체를 통해서 하시고 구청에서 주민 설명회로 저희에게 발표를 하신 게 2018년도 발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이제 구청장님과도 면담을 하고 하면서 들어보니까 요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식으로 개발 계획을 세워서 먼저 발표가 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시 그 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쪽까지 면밀한 그런 어떤 접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때만 해도 약 280% 정도, 283.2% 정도의 그런 용적률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3,300세대 정도 임대 700세대 포함해서 되면 2,600세대 정도면은 여기 소유자가 워낙 많지만 그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용적률이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는 신축도 많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소형이 많기는 했지만 그래도 소유자들이 대부분 다 재개발에 대한 어떤 의지를 좀 많이 가지고 있었고 저희도 그래서 그때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좀 분명히 좀 저도 그 짚어봐야 될 것이 2018년 구청이 아이언 1구역을 재정비구역으로 추진하려고 주민 설명회를 할 당시에는 286%로 주민들 294%로 주민 이곳에 거주하고 계신 조합원들 여러 가지 조합원들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 1대1로라도 신규 건축 신규 주택을 다 분양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했었는데 그렇죠. 그 정도였다면 284 정도라면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겠다 해서 네. 그동안 이곳의 재개발이 사실상 어렵다고 했던 부분이 많은 희망을 갖게 되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주민 동의를 받아서 66.7%인가요? 네. 66.7%를 받아서 신청했고 마포구가 2020년에 이에 대해서 재정비 기본 계획을 아이언 1구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그때는 결국 245%. 5.6%. 245.6%. 그러니까 네.
거의 40%가 줄어들었단 말이죠. 네, 이렇게 맞습니다. 돼서는 사실 재개발 사업이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진 거죠. 네.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때 이제 요 숫자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웠죠. 일반 네. 소유자들도 그렇고 네. 저희들 추진해 오던 사람들도 일반 재개발로는 정말 용적률이 저희 지역이 이종이 많다 보니까 한계가 많이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었고 그전하고 많이 달라진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래서 직접 마포구청에다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재개발 절차를 진행하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처음에는 타당성 조사로 해서 용역을 줘서 한번 검토를 하고 50% 이상이 이제 동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또다시 용역 계약을 맺어가지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도 심도 있게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이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많이 다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것은 이제 구청에서 또 네, 공직 관할 구청에서 보면은 정확히 따졌을 땐 그렇게 줄어들 수 있다라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주민들은 이제 어떻게 의심을 하냐면 사실 주민 편에 서면 280 기존의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라도 284% 5%를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을 너무 엄격히 적용하고 주민들의 어떤 현황, 아현 1구역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그 엄격하게 그 기준을 정하다 보니 이렇게 245%로 떨어진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돼서 많은 주민들은 지금도 민간 재개발을 계속 진행할 경우 285%, 284%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맞습니다. 희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에 저는 마포구의 첫 번째 실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의 그 범위를 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둔다든지 또 아니면 뭐랄까요 셀링을 좀 덮고 또 아니면 리미티드도 좀 있고 해서 주민들에게 이곳에서 재개발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팩트를 제대로 전달 처음부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이 일어난 게 아니냐 하는 좀 의심을 좀 가져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 지금 이 재개발을 추진을 할 때, 그 민간 재개발 방식을 할 때, 주민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추진해왔던 두 추진 그룹들이 열심히 동의를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사랑방 모임도 정말 SNS를 통해서 저도 그 당시에 그 모임에도 참석해봤습니다만 주민 동의 여기에는 다양한 구분등기 소유자, 구분 소유 관계가 복잡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도 좀 이따 나중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복잡한 것을 좀 넘어서서 좀 주민들 입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막 노력하고 해서 일단 그 재정비 동의를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신청 단계에 있었죠. 네. 그래서 마포구가 서울시에다 이렇게 재정비 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였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문제가 하나 또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아주 심각해졌고, 정부가, 이에 대해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또 다양한 또 그 대책을 마련했고, 이 중에서도 재개발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공공이 직접 더 개입을 해서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네. 정책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 이에 대해서 필요한 공공재개발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신청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그 우리 아현 1구역에서 마포구로부터 요청받은 내용은 무엇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하게 되었나요?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제가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정책이죠. 정책이 2020년도에 이게 5사 대책인가요? 5사 대책 이후로서 이제 정부의 대책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5사 대책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8월이나 9월 달에 이제 8월, 7월 달부터 시작된 이제 공공 재개발에 대한 이제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마포구청이 추천한 게 아니고요. 저희 자체 내에서 이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 정부가 발표가 있었는데 마포구가 우리 이쪽에다가 이런 걸 검토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네.
정부 공공재개발에 발표를 했고 우리 아이언19의 사랑방 모임에서 이게 뭔지를 공부하기 네. 시작했고 이게 뭔지 돼서 이제 공부를 좀 하다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정부에서 실시하는 이제 설명회를 가게 됩니다. 이제 몇 분이 가셔가지고 그게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그럼 검토를 해보자. 네. 해서 이제 사랑방 운영진들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모르니까 또 찾아가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또 SH를 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또 3시간에 된 결론, 그 기나긴 토론과 많은 자료들을 준비를 해가서 저희들이 아, 이게 공공재개발이는 무엇인가, 그 주민들이 걱정하는 그 많은 부분들을 다 준비를 해가서 3시간 동안 토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현재 공공재개발은 아이언 1구역에서 가장 적합한 사안인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꾸로 지원하겠다라고 마포구청에다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언 1구역이 가장 적합하다고 하고 우리 아이언 1구의 사랑방문에서 매력을 느끼 우리 아이언 1구에는 공공재개발을 도입하는 게 좋겠다라고 한 그 결정적인 그런 조건은 무엇입니까? 뭐 용적률 상향입니까? 첫 번째가요. 저희 지역은 지금 아까 중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분등기 소유자들도 있지만 공유등기 소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분등기 소유자들이 1680명 정도가 있고 공유등기 소유자들이 1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약 2680명 정도의 전체 소유자가 있는데 이 소유자들이 이번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 때 그 자료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공유등기는 무효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심지어 어느 정도로 많았냐면 타당성 조사에서 약 83%의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 반대는 3%였거든요. 그럼 약 80% 가까이, 안 되면 뭐 70%대라도 그 유효표가 나왔어야 되는데 유효표가 57.9%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약 22% 정도가 무효가 나왔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이 다 공유등기자들이 서로가 서로의 존재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한 표를 찍는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함에 가까워서 저희가 공공재개발이 나왔을 때 제가 설명회를 우리 운영진 몇 분을 모시고 갔다 왔는데요. 가장 첫 번째 메리트가 그거였습니다. 3분의 2 동의서를 만들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네, 시행자 선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민간 재개발 방식은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 되는데 결성하려면요. 조합 결성을 네, 하는데 네. 우리 공공재개발은 2분의 1이었고 3분의 2요. 3분의 2. 네, 조합 네. 결성의 3분의 1을 받으면 되니까 동의율이 낮아도 된다. 네, 맞습니다. 좀 낮아도 됩니다. 근데 그 동의율이 낮아지는 게 중요한 이유는 아이언 1구역의 경우 공유 지분이 다양한 형태로 돼 있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지하층이 뭐 두세 가구가 있다. 네. 또 지상 1, 2, 3, 4층이 있는데 네. 지하 1, 2층과 함께 지분이 지분이 쪼개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지하층만 별도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지하층은 세대가 없고 아예 이 지상층부에 녹여서 그냥 네,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형태 있는 있더라고요. 거죠. 이런 네. 부분들 때문에 이분들을 공유 소유자들을 맞춰서 하나의 세대로 구성해서 1표를 얻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 세 사람의 동의가 필요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동의를 받기가 그러니까 주민 동의를 받기가 그만큼 어려웠고 그러면 그렇게 동의를 받기 어려운 이런 어려운 그 재개발 사업 추진 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해서 재개발 구역 지정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공공재개발 도입한 만큼 이것은 아이언 1구역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 부분입니다. 저희는 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때 당시에 283.8% 정도를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그때도 사실 소형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39제곱미터부터 해서 몇백 세대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요즘은 실거주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약간 의무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주의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소유자들이 살기에 면적이 정말 적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정도의 용적률을 받아도 사실은 좀 어려움이 많이 있겠다. 추진 단계에서 생각을 했었는데 공공재개발에서는 종상향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어쨌든 300%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가능하겠다라는 좀 확신이 좀 사실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상향에 대한 것이 두 번째 이유였고요. 그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용적률 부분이 지금 서울의 구릉지 지역의 대부분의 재개발 용적률이 되게 240, 50% 안팎이지 네, 않겠습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이곳 그 마포와 용산, 중구가 밀집되어 있는 요 만리동국의 주변에도 보면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그 240, 50% 정도이고, 실제 서울시에서도 어떤 구릉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밀도를 높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이곳 아현 1구역도 이런 구릉지에 위치해 있고, 특히 또 여기에 대부분의 용도 지역이 이중주거 지역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중주거 지역의 그 용적률이 되게 200% 안팎이다 보면 이게 종상향이 안 되고서는 지금 아까 지금 2,600세대가 넘죠. 2,600가구가 넘는 조합원들을 다 모두 다 만족하는 또 그래서 그분들에게 신규 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건립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여하튼 마포구에서 처음에 민간 개발에서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모르지만 283%, 285% 이 정도는 나와야 최소한 좀 조합원들을 다 동의를 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였고, 그런데 정부가 여기에서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 300%까지 또 300 플러스 알파까지 줄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현 1구역으로서는 소위 말해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거,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주민들 이제 동의를 받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주민들 동의, 그것을 신청할 때 조건은 10%인가요? 주민 동의율이? 맞습니다. 근데 10% 얼마 받으셨나요? 저희 27.2% 받았습니다. 여하튼 아까 여러 가지 소유 형태 때문에 네. 받기로 하지만 짧은 시간에 많이 받으신 거죠.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신청 절차가 마포구를 거쳐서 서울시에 하게 돼 있죠. 네. 그리고 선정은 서울시와 정부가 네. 위원회에서 그것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네. 절차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또 보류가 됐어요. 네. 네. 이유가 뭔가요? 그 보류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최근에 마포구청을 방문해가지고 그 주무 과장님과 통화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새로 여러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일단은 반대 민원이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습니다. 그 명의도용 거는 이미 들어보셨겠지만 그 명의도용이 포함된 박모 씨의 소위 말하는 반대 민원이 766당이었고, 나머지 또 추가 다른 분들의 아마 여평성 씨라고 그런 분이 있었겠죠. 까지 합치면은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네. 저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3%가 숫자로는 95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로만 단순 비교하면 반대민원이 더 많다. 네.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반대민원이 약간 많다. 찬성보다. 네. 이렇게 이제 주민 동향이 보고가 됐다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2번, 3번은 이유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였고, 2번, 3번 중림동과의 협조라든가 또 구릉지로서의 사업성이 나쁘다는 거는 이미 새로운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또 그 이유 때문에 또. 근데 그거는 구릉지에서 사업성이 나쁘다든지 중구청과의 그런 옆에 조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등은 사업의 방해 조건은 아니죠. 앞으로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 때문에 공공재개발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네. 중구청 문제 같은 경우도 옆에 같은 생활권에 같은 여건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조율해 나가면 되는 당연히 것이죠. 협조를 해야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결국 이제 주민 간의 어떤 이해가 네. 이렇게 아직 네. 일치하지 않는다. 공공재개발에 대한 동의가 네. 아직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실제 27%밖에 동의 안 받았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랑방 모임 측에서 네. 지금은 이제 이름을 재개발투쟁위원회로 바꿨습니다만 어떻게 아트위에서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보류된 것에 대해서.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마포구청에 주택과에 원본을 제출한 게 1,520장입니다. 공공개발 그건 동의서가. 날 이후인가요? 그날 이후에 제출한 그렇죠. 거죠. 그때 네. 처음에는 보류된 11월 이후에 2일 이제 추가로 더 제출한 거여서 11월 2일 날 저희가 신청할 때는 951명이었습니다만 오케이. 그 후로 꾸준히 저희가 동의서를
누적해서 받아가지고 현재는 1,520장을 갖다가 그 마포구청에 네. 원본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그건 네. 신분증이 다 포함된 것이고 네. 비장이 찍힌 것이고요. 네. 반대면허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명예대행이 상당히 포함됐는데 네. 불과 2주 사이에 104명이 찾아냈거든요. 전화하셔가지고 네. 그 중에 51명이 형사 고소를 하셨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 구청에서도 이거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느냐, 뭐 일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가 진행을 안 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고요. 그분들이 일을 못 하시니까 워낙 전화가 많이 가서. 아,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요약하면 네. 반대라고 공공재벌의 반대라고 그 구청에 탄원을 넣은 그 서명자들이 네. 아직 뭐 아직 확인될- 그렇게 확인되지는 않은 확인될 수가 없는 것이다.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여전히 그 문제는 그럼 앞으로 갈등을 해결해 가야 될 문제이네요.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공재개발에 대한 그러니까 주민들 그분들도 주민이고 조합원이 될 네. 분들인데요. 네. 공공재벌이 더 이롭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반대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소통이 부족했거나 이해가 부족했거나 네.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사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아까 지금 그 1차 신청한 이후에 네. 1,500명으로 늘렸던 것처럼 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예. 서울시나 마포구가 또 네. 정부가 공공재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타당성 등을 검토를 해서 우리 아이언1구역에 적절한 사업 방식을 어떤 형태로 결정을 한다면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당연히 그렇죠. 네.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유리한 부분 등을 맞습니다. 어찌됐든 선택을 해야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장기적으로 같이 가야죠. 네.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용적률이 이제 상향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 네. 아이언1구역에서 지금 아트위에서는 네. 네. 공공재개발을 지금 방향을 선회해서 추진하는 이유이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저희 지역에는 소형 지분을 가진 소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80년대에 자력갱생 재개발을 하면서 빌라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소유자들이 뭐 5평, 6평, 7평 이 정도 가진 분들이 많아서요. 타 지역의 재개발지를 보면은 평균적으로 1인이 보통 18평에서 20평 정도를 소유했는데 저희 지역은 8평 내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작은 지분을 가진 소유자들이 긴 시간에 일반적인 재개발에서 15년, 20년 동안을 만약에 재개발 기간이 늘어나서 분담금도 늘어나고 또 비용을 갖다가 내야 되는 전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이건 굉장히 이분들로서는 다 입주를 할 수 없는 상황들로 되고 다 팔고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로 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간이 짧아지면서 또 정부기금이 사업비의 50% 정도 저리로 융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메리트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 소유자들이 둥지 내몰림을 조금이라도 좀 줄일 수 있고 일반적인 재개발의 현상에서 대부분 다 소유자가 바뀐다는 개념을 조금 여기서는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들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 그 네. 소형 주택 소유자들 네. 그 아주 저소득층들일 수도 있고요. 그런 네. 분들이 장시간의 사업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네, 그런 맞습니다. 어려움 등을 해소할 수 있고 네. 그런 조건들에 있어서 장기적인 융자가 있을 것이고 또 네. 하나는 사업 기간이 단축이 된다는 것은 네. LH든 SH든 그 공공이 직접 그 조합 등을 맡아서 사업 네. 시행을 하는 만큼 시행자 역할을 민간 하는 거죠. 조합, 그러니까 또 정비조합 등에서 정비업체 등에서 여러 가지 그 개발에 네. 따른 비리 문제 등과 이런 것 등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네,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공공이 백업을 하고 네. 또 여기에 그 주민조합 등이 앞장서서 또 추진해 나가는 그래서 예. 어찌 보면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ESG 운동에서 가버넌스 민과 관이 좀 예. 서로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재개발 방법이 아니냐는 그런 네, 주장이신가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근데 그런 공공재개발이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처음 있는 사업이잖아요. 공공재개발 자체가 이런 인센티브로 추진이 되는 거는 처음이지만요. 서울 지역에서. 근데 이미 기존에 경기도 안양에서도 지금 있었고요. 또 성남에서도 있었습니다. 성남에서 신흥 2구역이라든지 또 안양의 메가트리아 같은 경우는 레미안 메가트리아라고 하는데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공공시행자를 LH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반대로 물어볼게요. 네. 물론 그 좋은 방법일 수 있고 정부가 네, 네. 지금 그림 이렇게 제시한 안을 보면 네. 충분히 매력적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그 서울의 재개발 역사는 수십 년이 돼갑니다. 예, 그 맞습니다. 예전에 민간 개발이라는 것도 합동 재개발 방식으로 상당히 건설이사와 조합이 그 주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한 이 오랜 방법이 민간의 활력, 시장의 활력, 민간의 어떤 그런 시장의 어떤 활력을 이용하자는 것이 이런 재개발 방법에서도 굉장히 주요 트렌드로 잡았던 것인데, 지금 갑자기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하면 여러 가지 그 재개발에서 추진이 어려웠던 분들을 다 풀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장밋빛 그런 어떤 청사진을 보여줬어요. 근데 실제 그러면 그렇게 좋은 것을 왜 그동안 안 했는지, 인센티브를 준 다음에 민간 개발을 하는 데는 왜 그런 인센티브를 안 주는지, 왜 공공이 꼭 해야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인지, 종상향도 민간 개발의 종상향을 민간 개발 방식의 종상향을 해준다면 민간 개발에서 더 좋은 그런 아파트, 명품 아파트 만들 수 있지 않은,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네, 그거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현재적인 자, 제가 조금만 다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재개발의 역사가 우리가 한 70년대부터 발생을 하죠. 네. 이 동네도 한 80년대부터 발생을 합니다. 여기가 옛날 빈민촌이었고 이 지역이 빈민촌이었는데 이제 자립경쟁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도로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빈민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라는 게 정부에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우리가 큰 길을 만들어 줄 테니까 대신에 2집, 3집씩 알아서 집을 지어라 라고 해서 그게 협동 재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벌어진 겁니다. 자, 민간에서 되버려졌으니까. 자, 그러고 나서 재개발의 역사를 다시 또 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민간한테 맡겨놨을 때 계속 발생하는 문제가, 자, 투기꾼과의 계속 싸움이 계속 벌어져요. 왜냐하면은 무수한 조례들이 나옵니다. 왜? 사람들의 머리는 똑똑하니까. 네. 그 개발 이익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개발 이익이 많다 보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사심이 들어가고 그렇죠. 조합장애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무시하게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어느 형태의 흘러가는 형태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형태들이. 자, 80년대, 90년대 들어오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민간 재개발을 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게 대해서 정부라든가 계속 대책을 발생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0년도에는 옛날에는 주민들이 알아서 뭐 사업을 돈을 빌려와서 사업 기본 계획을 짜서 구청에서 가는 방식이라면 2010년대는 공공 지원자 방식으로 해서 구청에서 기본 영역을 해줄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네. 마련을 해줄게. 그러니까 기존에 왔던 이 흐름들이 있었다는 거라고. 그렇죠. 발전적으로 이제 발전적으로 왔다는 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대에 나와서 공공위에 직접적으로 왔냐? 저는 시장에 페일리어가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급값 수급이 지금 못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실책이 있다라고 봐요. 이 공급값 수책을 못하냐면 지난 10년간에 현 정부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공급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주택 가격이 내려왔다 갔다 하다 보니 당연히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도심은 슬럼화가 되는데 공급은 해야죠. 공급을 못한 상황이 지금은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든 간에 시장은 페일리어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시장에 페일리어가 생겼다라는 의미는 공공이 직접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시장 자본주의의 모든 형태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망하지 않게 어느 정도의 거버넌스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이 그래서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형태는 어떻든 간에 공급을 빨리 해야지만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수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급이 상당히 2, 3년 안에 되게 부족합니다. 집값은 계속 뛸 겁니다. 유동성도 엄청나게 뛰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금 시장 페일리어를 막기 위해서 다급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든 간에 이런 측면, 공공재개발의 측면에서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시장의 붕괴를 막아야 되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게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 다시 민간 재개발로 가는 방향이 또 틀릴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방향이 있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상당 부분 받아들이는데, 저는 두 가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분명히 시장의 실패는 실패인데요. 시장이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서 실패를 자초한 거죠. 이거는 정치적으로 비판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상황의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은 정부가 과도하게 관여해서 시장을 억제하고 시장 기능을 죽여서 이렇게 시장의 실패가 왔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서 재개발의 역사에 있어서 재개발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기능, 민간 재개발, 합동 재개발의 부정적인 기능 등을 아까 자치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번에 공공이적도 개입하고 하는 그 방향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재개발의 부정적 기능을 공공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민간의 어떤 그 기능 부족한 기능들 또는 민간의 잘못된 기능 등을 정부가 관여해서 어떤 정도로 관리를 해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왜 시장에서 조금 더 공공재개발에 대해 약간의 우려의 시선을 보고 있냐면 하나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공공재개발이라는 부분을 어떤 부분만 어떤 구역을 지정했을 때 그 지역에만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그 용적률 완화라든지 아까 말한 각종 공적 기금 등이 대여금으로 나간다든지 여러 가지 무슨 뭐 분양가 상한제를 제한을 해줬는 이런 부분 등은 또 다른 시장의 왜곡, 그래서 또 다른 특혜 뭐 이런 것들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민간 부분의 시장 기능도 그런 규제를 풀어서 시장을 좀 더 활성화하는 게 나은 거지. 극약 처방처럼 공공이 들어가서 뭔가 어떤 특정 지역을 과도하게 그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 과연 시장의 기능에 그 시장 기능을 순기능을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시장의 기능을 완화하는 것이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는 거죠. 뭐 이걸 제가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논쟁하려는 건 아니고요. 시장의 우려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저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있어서 아현 1구역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공공재개발로 가야 된다는 여러분들의 선택은 저는 그러므로 충분히 이해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우려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공공재개발을 선택한 이유가 또 될 것인데요. 어찌됐든 왜 시장에서는 민간 재개발이나 공공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공공이 개입하면 어쩐지 품질이 떨어지는 것 같고 또 민간이 하면 그래도 명품의 어떤 아파트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 등을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어떤 그만큼 약간의 그 투자가 들어가지만 베네핏 돌아오는 그런 어떤 저기도 효율도 높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공재개발에서는 그 아파트의 품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장주의자입니다. 대개 시장주의자고 민간 사업을 하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이제 원하는 내가 돈을 더 내고 싶으면 더 좋은 걸 줄 수도 있는 거고 다만 그거는 민간이라는 건 되게 캐피탈라이즈가 되어 있는 거고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런 지역은 잘 될 수가 있어요. 진짜 잘 될 수가 있죠. 사업성이 좋고 뭐도 그렇다면은 그거는 개발이 잘 되고 시행사도 붙고 뭐 건설사도 찾아와서 붙고 하지만 그러나 열악한 지구는 이득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쳐다보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 재개발의 장단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자 아현 1구역은 사업성이 약합니다. 좋은 지역이었다면 민간 할 수 있죠. 근데 이 지역은 사업성이 약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약한 부분에서 뭐 좋은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얼마만큼의 그만큼의 이제 우리한테 오는 그 희생이 얼만큼 클까에 대한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드 오프죠. 공공이 들어오는 대신에 뭐 품질 뭐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트레이드 오프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고 사업성이 진짜 좋으면 좋은 거 치면 되죠. 그러나 우리도 공공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A안, B안, C안을 놔두고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은 뭡니까? 돈을 이만큼 투자해서 더 좋은 곳을 지을 겁니까? 아니면 적정선에서 어느 정도까지 갈 겁니까? 라는 것도 공공에서도 가능한 거니까 저희들은 공공을 더 가는 거고 만약에 사업성이 있다라면 당연히 민간에 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그 아파트, 명품 아파트가 아닌 그런 무슨, 공공개발할 경우 무슨 SH 아파트가 들어선 거 아니냐, LH 아파트가 들어선 게 아니냐, 이런 데 대한 그 우려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많은 소유자들이 시행자가 SH나 LH가 되면 뭐 SH가 붙던지 LH가 붙던지 아니면 어떤 분은 심지어 더라도 하나 붙지 않겠느냐 그런 농담까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공공재개발에서 저희가 이 추진을 결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시공사 선정은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정부가 지금 발표한 원안에. 네, 발표하고 음. 지금 현재 이미 1차, 2차 그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다 선정이 되었고 그 선정된 곳에서 1차, 2차에 걸쳐서 또 주민설명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용적률을 비롯해서 뭐 비례율까지 다 분담금까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도록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명백하게 답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시공사 선정은 주민대표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거기서 뭐 품질을 더 낮게 한다던가 어떤 금액에 제한을 둬서 어느 정도의 품질선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기준은 없다는 거죠. 저희가 그거는 처음부터 SH 측을 만나가지고 미팅을 했을 때도 확인했던 사항이었고요. 전혀 그게 공공에서 지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정부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던가 SH나 LH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희 구역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지역에 공공재개발로 지금 선정이 되어진 지금 뭐 많은 20곳이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또 후보지들 중에서 보류지나 또는 뭐 앞으로 후보지 선정을 더 할 계획인 것 같던데 그런 곳에서도 다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뭐 여쭤본다면요. 공공재개발을 했을 경우 그래서 또 종상향이 정말 뭐 2종에서 3종 또는 3종에서 뭐 좀 더 높이 준주거까지도 준다고 한다 할 때 그래서 용적률이 이제 300%가 됐어요. 또 320%까지 됐어요. 물론 이제 주민들이 좀 더 큰 아파트를 큰 평형을 이제 더 많은 조합원들이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또 환경의 악화 그런 문제와 그러니까 사실은 아파트 브랜드만 좋은 브랜드가 있다고 해서 명품이 아니고 쾌적한 아파트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들이 270% 넘기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아주 넓은 단지를 빼고는 그렇다고 보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적은 단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고밀도로 지었을 경우 고밀화에 따른 환경 악화 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감수해야 될까요? 우리 1구역의 환경 악화가 대표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교통하고 사실은 교육인데요. 지금 교육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교가 예전에 비해서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아현 1구역이 사업성이 안 좋다는 대표적인 이유는 땅에 비해서 소유자가 많다는 것이지 입지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지역 주변에 보시면은 초등학교도 많이 있고 중고등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역이 굉장히 가까이 있고 서울역에서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지금 대중교통수단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습니까? 더 앞으로도. 그럼 GTX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정착이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저희 지역이 글쎄 환경적으로 용적률을 그렇게 더 받았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거라고 크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앞으로도 시스템이 많이 개발이 되어지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교통이나 학교나 여러 가지 또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의료시설도 가까이 많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아주 좋은 맞습니다. 여건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구릉지인 게 같은 용적률이라도 청지에서의 조밀화보다는 구릉지인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고밀화를 피부로 느끼기에는 구릉지를 단계별로 짓기 때문에 또 덜 느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조금 뭐 좀 다른 의견이지만 도심의 역사의 발전을 보면요 고밀화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고밀화를 가지 않습니까? 자, 20년 후에 저 있는 기존의 아파트 콘크리트가 거의 뭐 30년, 100년을 간다고 하지만 30년, 40년 되고 났을 때 재개발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재건축을 해야 되는 상태. 그때 1대1만 될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또 용적률을 또 올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도심의 역사는 중심부는 고미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는 뭐 어느 도심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는 트렌드에 가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언 1구역은 이미 80년대에 재개발을 한 번 한 지역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재개발을 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저나 봤을 때는 이게 도심의 이 역사에서 이제 흘러가는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한 해법들은 그동안 도시학자들이 많이 그 외곽으로 팽창할 거냐,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것이냐 여러 논란이 있고 도시가 또 그런 생성 발전하면서 무수히 제기된 문제이지요. 자, 지금 이제 공공재개발을 이제 가는 데 있어서 공공재개발 갈 것이냐 아니면 민간 재개발을 그대로 추진할 것이냐 마포구와 서울시가 또 고민을 하겠죠.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은 이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도 좀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갈등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 아투이에서는 주민 동의를 높이기 위해서 또 다른 제2의 뭐 주민 동의 받기 위한 다양한 작업을 합니다. 많은 제가 듣기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런 주민 아까 공유지분 공유자가 많으시고 또 외지인들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저소득층도 많으시고 또 어르신들도 많으신 지역에 이렇게 주민 동의를 받고 공공재개발에 주민 동의를 받고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이 부분 등을 이렇게 소통해 오셨나요? 저희는 이제까지 SNS로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많이 했고요. 저희가 첫 번째 소통을 하면서 원칙 자체가 투명하게 오픈을 하는 거였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앞서서 먼저 활동하는 것도 있지만 투명하게 계속 오픈을 해왔기 때문에 모든 소유자들의 동참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45일 동안에 처음 첫 번째 그 후보지 공모 신청할 때도 표현은 27.2%를 거뒀지만 952명이라는 소유자가 썼다는 것은 타 지역으로 말하면은 전체 소유자들이 다 쓴 거나 마찬가지의 그런 큰 규모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한 거죠. 그게 저희가 당장 공공재개발이 이슈가 되면서 저희가 조직이 됐던 게 아니라 이미 구역 지정을 위해서 저희가 기존에 활동을 하고 있었고 또 저희가 발로 저희는 OS요원을 쓰거나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발로 저희가 뛰고 저희가 직접 건축물 대장을 하나하나 다 열어가지고 명부를 만들고 이런 작업 활동을 그동안에 거의 3년에 걸쳐서 해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는 그래도 스스로 굉장히 많이 위안을 삼고 있는 게 마포구청이 굉장히 반대 민원 쪽으로 그쪽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66.7% 이상의 일반 재개발을 원하는 사람과 27.2%의 공공재개발을 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를 갈랐던 것을 저희들이 아니다. 이 27.2%가 그 일반 재개발 66.7%를 만들었던 그 핵심 멤버들이고 그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공재개발도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누차 설명드리고 저희가 이런 자료를 또 제공을 했었는데 그것을 다 꼼꼼히 검토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동의서 제출한 거, 탄원서 제출한 거 이런 자료를 데이터로 해서 이분들이 마음이 많이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공공재개발이 훨씬 더 일반 재개발보다 지역의 현안에 맞는 것이라고 말씀을 직접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그래도 위안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는 그 재심의 전까지 약 2달간 60일 프로젝트로 해서 더 많은 소유자들의 그 동의 확보를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할 겁니다. 저희는 그 활동 가운데서도 저희가 뭐 누가 여기 있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자비를 좀 내가지고 한다던가 아니면 저희가 사람을 써서 한다던가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도 그런 요청이 되게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전화 오는 것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커트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까지 좋은 의도로 주민활동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앞에서 있는 한은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소유자들이 움직일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는 소유자들이 지역에서 있는 분들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거고, 지역 외에 있는 분들은 지금도 이번에도 공공재개발 때도 그랬거든요. 거제도에 계시는 분들은 거제도 지역 소유자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저한테 그분들의 리스트를 달라고 하신 다음에. 부산 분들은 부산에 다니셨고요. 하나만 제가 우리가,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동의서를 처음에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공재개발 것도 60일 프로젝트에서도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SNS에서 어느 정도 지금 회원들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소유자 단톡방에는 730명 정도 들어와 있고요. 그냥 오픈되어 있는 방에는 한 800명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네, 카페에는 한 2,300명, 2,400명 정도. 카페는 네. 자유로운가요? 아니면 네, 자유롭습니다. 거의 네. 소유자 소유자를 아니라고 포함해서. 네, 네. 소유자 방만 저희가 소유자 인증하고 네. 그 가입 코드 드려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까 저 마포구청에서도 그 상당 부분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그래서 현재 주민 동의를 받은 네. 어떤 진정성 이런 네.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소통의 교감이 예, 맞습니다.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가장 그래도 관건은 주민들 간에 지금 다 서로 주민 간의 동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네. 않습니까? 민간 재개발이든 공공 재개발이든 무엇이 더 주민들에게 이롭고 또 그것이 재개발을 실질적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또 아이언 1구역이라는 현장에 맞춤으로 어떤 부분이 더 올바른 그러니까 더 가능한 선택인지를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 소통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가장 바라는 게 바로 보류를 선정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재심의를 빠르게 해서 선정이 되어져야지만 이번에 마포에서 구청에서 만났을 때도 관계자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설명회가 여기에 있었으면 아이언 1구역을 대상으로 있었으면 정말 이게 좀 더 수월했을 텐데 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근데 이제는 저희가 보류 상태다 보니까 주민설명회를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가 재심의는 언제 받나요? 그게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시청 본청 앞에 하고 서울시 이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루에 1시간씩 소유자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원봉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재심의가 빨리 되어서 선정이 저희가 되어지면 저희 지역에도 주민설명회를 SH가 직접 와서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소유자들의 참여도가 훨씬 높아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은 저희 지역에서는 주민설명회를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저희 지역에 맞춤으로 해서 설명회를 받고 싶어서 사실은 후보지 공모 신청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지역이 이제 확정이 만약에 선정이 되어서 이게 이제까지 저희가 외부 자료를 통해서 데이터 파악을 했던 것, 또 타구역을 주민설명회 했던 걸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 파악을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대한 것으로 나왔을 때에는 주민들이 우려했던 그런 내용들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때 되면은 그 3분의 2 동의율을 만드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 일반 재개발을 원하시는 지역의 두 분 그쪽도 어쨌든 지역을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공급이 원활해지고 많은 소유자들이 충분히 평형도 도리어 좀 더 넓힐 수 있고 또 사업성도 좀 좋아져서 일군이 들어오기가 더 좋아지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볼 때에는 반대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에게 제일 시급한 것은 재심의가 빨리 진행되어서 선정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를 후보지로 드리고 선정이 싶습니다. 되면 네. 조합 성립에 필요한 3분의 2 동의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진 않지만 애를 더 많이 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정보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는 정보가 그렇게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정확한 숫자를 주시면 그걸 가지고 찾아가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에 나누는 숫자를 가지고 그러면 어느 분이 어떻게 선택하신 건지 정확하게 그분들은 이제 판단을 하시겠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의견이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자, 한 가지를 더 하면요. 저희가 이제 홍보 활동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면 질문이 홍보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67%가 될 것이냐는 질문이셨으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홍보도 많이 했고 했는데 주로 이제 그 구전 효과라든가 전단이라든가 그런 그 작은 형태의 소극적인 형태였습니다만은 저희가 보류지를 분리된 다음부터 좀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 함께하는 행복한 제가 꿈꾸는 소유자 모임 책자도 다 읽어보셨겠지만은 이것도 이제 상당히 저 구청이라든가 또는 뭐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많이 마음을 이제 돌리신 걸 알고 있는데 이 주민 설명회 책자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홍보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저희가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아직까지는 전달 형태로 종이 한 장짜리만 전했습니다만은 이런 팩트가 전달이 되면은 저희는 지금까지의 그 노력에 결합이 돼가지고 67%는 어렵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권의 그 주민들께서 준비하신 그 책자를 읽어보면서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감동을 받았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이 재개발에 제가 그동안 재개발의 진행 과정을 수십 년 동안 기자로서 또는 하나의 지역을 봉사하는 어떤 정치인으로서 또 행정을 하면서 여러 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 간의 신뢰를 통한 추진 단일화된 모습입니다. 이 부분 등이 흐트러질 때는 많은 혼란을 겪고 결국 피해는 주민들에게, 조합원들에게 돌아갔고요. 지도부에서 또 이를 추진하는 그런 어떤 여러 추진체 세력들 간에 어찌됐든 갈등을 조정하고 해서 하나의 몸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잘 되는 집안과 또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조합 등을 무수히 지켜봤기 때문에 그런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서울시나 마포구도 이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등을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뭐 두 분들도 다 서로 교감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주택시장 또 재개발, 개발의 과정도 시장의 여러 가지 기능 등이 작동하는 것이고 거기에 시장의 어떤 실패라든지 시장의 어떤 어려운 부분 등을 공공이 지원하고 그래서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주택 정책이나 지금 재개발 정책도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서울시가 뭐 또 마포구가 이에 대해서 일정 정도 혼란을 또 혼선을 또 지나치게 과도하게 또는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하다가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지금 이 아현 1구역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봅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런 소통 노력 등이 서울시나 마포구에 전달되고 그래서 아현 1구역이 정말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주민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아주 깔끔하게 마련되기를 바람하지 않고 저도 옆에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곳 사무실은 아현 1구역 아현동 699 일대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오랫동안 추진해온 여평선 우리 주민대표님 함께하고 있고요. 또 이성기 주민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들은 또 이 두 분만이 아니겠죠. 그동안 아현 1구역 참 여러 가지 주택 여건이 악화되면서 재개발 요구는 많았으나 다양한 이유 때문에 재개발 추진이 어렵던 이 지역에서 참 오랫동안 고생해 오셨습니다.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재정비 지구 지정을 위한 노력을 밤낮 없이 정말 정비업체 없이 자기들 돈 이렇게 호주머니 돈 용돈으로 비용을 써가면서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이제 여평선 조합장님께서는 주민대표님께서는 그동안 해오시면서 마포구가 재정비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66.7%, 68%의 주민 동의가 있으면 재정비 구역을 지정을 돼서 이웃 단지처럼 멋들어진 민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래서 열심히 주민 동의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실제 주민 동의를 받아서 재정비 지구 요건을 갖추니까
마포구에서 좀 더 따져보니 이곳에는 주민 설명이 처음 설명이 당시에 283%의 용적률은 도저히 어렵겠고 245% 정도의 용적률로 그 재개발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림이 나왔어요. 어떠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그러면은 이게 다 주민들이 다 1대1 재건축도 좀 재개발도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 어떤 걱정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예. 저는 주민들이 그 문제 가지고 상당히 고심했죠. 우리도 275호를 갖고 가려고 했고, 처음에 도시계획업체에서 나온 것이 2,800세대라는 숫자가 나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것을 이제 마포구청에서 서울시로 이제 공무원들끼리 그 협의를 했어요. 계속 협의. 시청 공무원하고 마포구청 공무원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 여기는 세대 용적률보다도 세대가 많다 보니 집이 너무나 작다. 소형 평대가 진다. 그러다 보면 아파트 가격이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평대를 줄게 한다. 이 세대수를 줄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방 이번에 구역정 해달라고 서울시 올라간 것은 2,530명의 그 세대로 올라갔고, 처음에는 2,800명 세대가 올라갔었는데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줄어드면서 인재들분을 줘가지고 만드는 것이 그거밖에 못 만든다. 서울시에서 이대로 해라. 그래서 그것이 다시 마포구청으로 와가지고 마포구청에서 구의를 거쳐가지고 공남 공고 거쳐갖고 서울시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도 지금 현재 봤을 때 오세훈 시장이 하는 거 방향을 봤을 때는 뭐 이런 것들 보도 제한도 풀어주고 뭐 용적률 더 주고 이게 간다면 그때 가서 설계 변경을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다시부터 한 단계부터 1단계부터 2단으로 다시 간다 보면은 내가 2016년도 1월달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헛고생이라고요. 다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왜냐 우리가 조합 갔을 때 설계 변경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때만 변경하면 끝나는데 지금부터 1단계부터 이게 다시 뭐 추구자 뭐다 CEO 공무원하고 우리 싸워서 이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고 가는 거지. 우리 여평선 주민대표님의 의견은 지금 245%로 그 서울시와 마포구가 조정을 해서 재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 우선 그 상태로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민간 재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한다고 했고 그 중에 하나로 2종 뭐 7층 높이도 제한한다고 했고 뭐 종상형 얘기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일부 종양상을 통해서 규제를 완화해주면 그때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갑자기 지금 다시 공공재개발이든 다른 사업 방식으로 처음부터 추진하면 오히려 그게 더 늦어진다. 사업 추진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시죠. 그렇죠. 그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성기 대표님은 이에 대해서? 저 역시도 처음에 용적률이 284로 해서 구청에서 이제 여기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2,800여 세대로 해가지고 나왔지만 이거 자체에서 이제 뭐 서울시와 마포구 담당자들이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세대, 많은 용적률을 주게 되면 주거환경이 악화가 되니까 적어도 재개발이라고 하면 240에서 205 주변에 이제 재개발에 분양을 해서 입주한 단지를 보면 240에서 50% 정도의 용적률을 받은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 정도는 돼야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용적률 245로 하는 대신에 세대수는 우리가 2,582세대로 하고 임대 아파트 수가 482세대 그리고 일반 분양이 2,100여 세대로 해가지고 그 2,100여 세대라고 하면 이 서울시나 마포구에서도 도정법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의 1대1 분양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100여 세대로 아마 일반 분양 내지는 조합원 분양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245로 규정하고 2000 전체 세대수가 2582세대로 기본 계획을 잡은 거는 그래야지만 이 재개발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야지만 뭐 가치를 인정하고 조합원들의 어떤 주거 환경을 개선을 시킬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만들었고, 그게 만약에 분양 자체가 조합원과 1대1 분양만 가능하다고 하면, 분양을 도정법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세대수랑 그게 포함이 된다고 하면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특별히 세대수가 만약에 용적률을 높여주고 세대수가 뭐 200세대, 300세대가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 조합원 입장에서는 임대 비율로 늘어나서 임대 분양을 더 많이 해야 하고, 또 공공이라고 치면 국가의 기부 체납하는 어떤 숫자도 늘어나야 하고, 또 이제 제한된 우리 구역 내에서 세대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보면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고 사생활 뭐 보호에 대한 침해도 생길 수 있고, 좀 그런 부분에 단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희는 용적률과 세대수는 요번에 구역 지정을 올린 기본 계획안이 적절하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이 245%에 뭐 2,500세대, 2,300인가 2,500인가 2,530세대 안팎으로 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물론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런 부분 등이 주변 단지도 보면 대개 240~250% 정도에서 이제 이런 구릉지 재개발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아현 1구역 같은 경우 공유지분, 다양한 공유지분 형태로 인해서 그 조합원의 어떤 자격 문제라든지 지분 문제라든지 또 세대 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이제 250세대, 2,500세대 중에서 임대 아파트도 빼고 그러면은 조합원들에게 1대1이 뭐 아까 도정법 얘기했지만 자격이 현행 도정법상 자격이 있는 여부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작용했을 때 일부 소유주들은 어떤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분양 대상에서 제외됐을 때 또 반발이 우려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이 지금 그 마포구에서 서울시에 신청한 그런 상태에서 됐을 때 적정한 주거 환경을 가질 수는 있지만, 조합원 간의 갈등 문제는, 조합원 간의 여러 가지 또 그 자격 문제는 또 다른 불씨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제가 국토부에 질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현 1구역에 다양한 조합원 아니면 다양한 소유에 관한 어떤 공유 소유, 뭐 대피소라든지 창고라든지 주차장으로 공유가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국토부의 회신 내용은 공공재개발이나 일반 재개발로 봐서 도정법상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러니까 공유자분들은 대표 선임 동의하신 분에 한해서 분양권이 있다라는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았고요. 그렇게 보면 일단은 법상으로 규제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를 우리가 이미 더 계산해서 세대수를 확보를 해야 한다라는 가정이 된다고 하면 현재 공공이 아직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할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게 나온다고 하면 비교를 해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보고자 하는 사전 동의를 제출을 해서 1차 선정이 갔지만 보류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보류가 돼서 재심의를 이루어지고 재심의에서 선정이 되는 시간까지 물리적으로 오랜 시간이 남았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의 기본계획안이 올라가서 심의를 이루게 되면, 마치게 되면 구역 지정이 나니까 일단 재개발에 대한 구역 지정을 일단 받아놓고 우리는 그 부분을 손에 쥔 채로 만약에 공공이 재심의에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하면 그때 가서 비교를 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유리한 쪽에 대한 선택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돼야 할 거는 서울시에 올라간 일단 기본 계획을 심의를 통해서 구역 지정을 맞출 수 있도록 빨리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그 뒤에 대한 어떤 공공에 대한 절차가 이루어져서 선정이 됐을 때, 인센티브가 나왔을 때 그 둘을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비교하자고 해야 하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 만약에 공공의 재심의가 이루어지는 기간과 또 선정이 된다는 기간과 또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 설명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나올 때까지 우리 일반 재개발 기본 계획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둘 다 늦춰지고 또 둘 중에 어느 하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먼저 받아놓고 나머지는 그때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비교 대상이 생겼을 때 비교를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아주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우선 지금 정비구역 지정이 서울시에 요청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245% 용적률로 인정 등을 우선 지정해 주고, 지금 공공재개발은 신청을 한 상태이지만 보류돼 있으니, 그래서 그것이 재심의가 언제 될지 아직 일정이 안 나와 있으니 그때 공공재개발로 그때 다시 재심의를 해서 선정이 된다면 공공재개발 방법 그리고 민간 재개발 지금 방법, 기존 추진한 방법이 서로 비교를 해서 주민들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공공재개발을 다시 재심의한다는 이유로 민간 재개발 방법도 이번에 서울시 신청한 것을 무한정 보류시킨다면 이 또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 물론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 그동안 재개발 추진했지만 우리 여평선 대표님이나 우리 이성기 주민님도 어쨌든 주민 편에서 주민에게 더 유리한 재개발 방법에 대해서 그게 민간이든 그게 공공이든 나중에 하나로 가야 된다는 동의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 서울시나 마포구에 이런 내용 등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주민들이 아이언 1구역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또 아이언 1구역에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 이걸 명확히 판단해서 빨리 분명히 선을 그어주고 이 아이언 1구의 재개발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장 신문에서 이렇게 나왔죠. 오세훈 씨가 우리 9월 달까지 그 기본교육이 9월 달 안에 기본교육이 안 떨어지면, 구역진이 안 떨어지면, 지금 전에 옛날에는 재개발에 그 관리처 분과에 갔을 때 그 조합원 변동상이 안 됐는데 지금은 오세훈 시장이 엊그제 발표했잖아요. 국토부 장관하고. 그것이 9월 달까지 입법이 안에 끝난대요. 네. 그 9월 달 안에 구역증이 떨어져야 이 사람들이 그거에 적용이 안 돼 갖고 지금 매매 팔아먹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것이 9월 달 지내버리면, 법이 통과돼 버리면 매매를 전혀 못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 동네에 수천억이 지금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하면 팔아먹을 수도 있고 살 수 있지 않은데 이걸 못 사게 사도 못하게 딱 묶어버리잖아요 지금. 분양권이 안 돼버리니까, 죽어버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빨리 구역정은 지금 코앞에 가 있으니 빨리 떼줘라. 구역부터 떼놓고 나서 전체로 가자. 그래서 우리 진정서를 받고 이분에 다시 한번 명확히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9월에 입법 예고가 된 게 서울시장님하고 국토부 쪽에서 그 부분을 뭐 적극 지원을 하겠다, 입법에 되면. 그래서 이제 구역 지정이 9월
이전에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매매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데 9월 이후에는 분양권에 대한 부분을 매매를 한 9월 이후에 매매를 하게 되면 분양권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를 할 수 없는 거죠. 그 매매는 되지만 분양권이 없으니까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가격이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지금 서울시나 부동산 대책으로 입법 예고하고 있는 것이 9월부터는 분양권이 전매됐을 경우 매매는 인정하지만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현 1구역 같은 경우 9월 이전에 어떤 형태로도 구역 지정에 대한 부분이 결론이 안 나면 많은 여기 소유주들이 나중에 불가피하게 분양권을 매매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 분양권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분양권이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굉장히 재산권에 손해가 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이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아현 1구역을 둘러싸고 재개발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 그리고 또 다양한 개발 방법에 대한 그래서 이것을 공공으로 해야 될지 민간으로 해야 될지 인센티브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분양권 전매는 가능한지 또 실제 사업기간 얼마나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주민들이 지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마포구가 이에 대해서 조속히 주민 입장에서 주민 맞춤형으로 또 아현 1구역 맞춤형으로 이 재개발사에 대한 방향을 결정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